너는 평소 행실이 그게 문제다.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.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. 쌍하지. 쌤 제가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? 맞대. 나가래. 아, 2년을 했는데 180 받고. 직장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이직과 퇴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두 가지 모두 큰 용기가 필요한데 특히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어렵죠. 그런 부분에서 참 잘 해나가고 있는 열심히 사는 아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. 대학에서 같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다가 휴학하고 갑자기 타투이스트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저랑 같이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공장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공장에 폐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는데요. 32살의 나이에 아무런 기술 없이 180만원 받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던 형입니다. 그 당시에 결혼도 했었고 토끼 같은 딸도 한 명 있었죠. 현재는 인테리어 경력도 조금 쌓이고 인맥도 생겨서 팀을 만들어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만약에 그냥 보통 뭐 30대 남자가 딱 기술이 없어요.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게 돼서 하면은 얼마나 받아요? 일단은? 그 초보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 그런 식으로 입사를 한다. 그런 경우도 있어요? 많지. 30대에 그냥 하는 사람들? 40대도 있어. 아, 그럼 받아줘요? 사장보다 받으면- 나이가 많아? 근데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. 아, 하긴. 그럼 얼마나 받아요? 작게 받는 데는 200, 한 달에? 며칠이나? 6일 정도 일할 거. 6일하고 근데 200? 어떤 데는 막 밤낮 없이 일하는 데도 있어. 아, 그럼 그게 시급이 아니고 월급이냐? 월급. 최저 임금 뭐 그런 건데 힘들어. 이렇게는 뭐 어떤 데들은 막 최저임금 따지고 막 주휴수당 따지면은 임금 너무 낮게 주는 데도 있겠네. 진짜 200이 작은 거 200. 그게 예를 들어서 200을 받고 200보다 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. 대부분 다 그치. 그렇게 하지. 그. 착취지 그렇지. 잘못.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인테리어에서 처음 일할 때는 나도 그때 180 받았거든. 아, 세금 떼고 180? 세금 떼고. 그치. 내가 수령하는 게 180. 와, 그때 애가 하나? 애가 하나 있었지. 와, 진짜 막막했겠다. 근데 그 상태로 한 2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그럼 180에서 안 올랐어요? 2년 동안? 안 올랐지. 와. 올려달라고 한 순간 쫓아내는 거야. 아, 진짜? 그게 그러면은 생활비는 돼요? 집에? 얼추 맞췄어. 맞춰갖고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 1, 2년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지나서 내가 좀 많이 실력이 올라가면 좀 올려주세요. 딱 그때 돼갖고 선생님 지금이 그 시기인데 한번 좀 올려주세요. 바로 잘랐어. 알았대. 알았대. 다음날 딱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뭘 좀 가져왔어야 했어. 공부. 내가 한 20분 일찍 나왔거든. 출근 시간보다. 사무실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한 40분 지나 있었어. 근데 딱 왔다 갔다 한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.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야. 왜 이 시간에 오냐고. 아니 일찍 나왔다가 자제 없어가지고 사무실 갔다 왔다. 근데 거짓말하지 마. 사무실 갔다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걸리냐.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지. 핑계 안 되는 거야, 자르려고. 그러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말이 또 바뀌면서 너는 평소 행실이 그게 문제다.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.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. 쌍하지. 쌤 제가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? 맞대. 나가래. 아, 2년을 했는데 180 받고. 나갈 테니까 월급 주라고. 꼭 주세요 하고 그냥 나왔지. 바보 같았지. 안 줬어, 그래서? 못 봐요. 진짜? 허무한 거야. 다른데 취직을 또 해야 되나. 아직 일을 나는 더 배워야 되는 상태였거든 그때. 내가 단종으로 해서 뭐 한 가지만 배운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니까. 했으니까 어디 가서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. 큰일 났다. 전화가 왔어. 알게 된 어떤 형인데 그 형이 이제 현장 관리, 현장 소장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었어. 전화 왔길래 이래서 나 그 사람한테 잘렸다. 친했거든. 잘 됐다. 빨리 오래. 그 사람 현장 갔더니 이제 일할 거리가 있는 거야. 이제 거기서 또 그 사람이 누구 소개를 해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을 다행히 이어갔지. 돈은 얼마나 받고?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한 13만 원씩 일당? 갔다가 일당으로? 일당으로 그냥 해가지고 한 13만 원씩. 그리고 한 2, 3년? 그렇게 2, 3년? 한 2년 넘게 했나?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한 달에 얼마나 번 거예요? 대충 세금 떼고 받은 그냥 뛰면은 이제 13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 하면 24일, 25일 일하니까
한 300에서 한 350 사이 뭐 300, 350. 이게 많이 버는 거 아니야? 많이 벌면 아니야? 경력이 그렇게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정도니까 경력이 더 되는 사람들은 더 받을 거 아니야? 더 받지. 13만 원은 요새 보통 그 자프라고 해서 거의 초보. 얘 내가 처음 가면은 그리고 네가 가는데 너가 뭐 취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당으로 해서 인력사무소나 그런 데 통해서 가면 가면은 13만 원? 요새는 거의 13만 원. 13만 원. 그럼 거기서 또 떼는 거야, 일사무소에서? 인력사무소 10% 떼지. 10%? 아, 10%? 그럼 뭐 만 얼마 떼겠네. 10만 얼마 떼지. 막 거기도 그냥 간다고 다 시켜주는 거 아니고 막 사람 많으면은 그치. 갔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을 거야. 그치. 근데 그거를 완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할 수 있어요? 욕 안 먹고? 처음이다라는 거를 알고 부른 거니까. 그냥 욕을 가르치면서 하면 안 되지. 가르치면서 그냥 하는 거. 욕을 하면 안 되지. 만약에 그런 인테리어 일을 내가 그 형이 없어. 그럼 내가 혼자 할 거다. 그러면 어디 가서 구해야 돼? 인력사무소가 일단 처음이겠지. 인력사무소. 가장 쉬운 게. 인력사무소는 뭐 어디 네이버 같은 데 치면은 나와요? 전화번호 같은 게? 그렇지, 나오지. 대부분. 그러면 거기를 전화해서 뭐 내가 언제까지 출근을 잡는 게 아니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, 무조건? 요즘에는 조금 바뀐 데가 있어. 등록해놓고 처음에 가서 이제 얼굴 인사하고 뭐 시간은 뭐 주말만 나요. 평일 중에 뭐 무슨 요일만 나요. 이렇게 서로 시간 협의하고 네가 이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얼추 협의를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이제 그냥 바로 가는 거야. 뭐 내일 잡혔으니까 뭐 어디 가세요.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일하고 뭐 돈을 받아오든 아니면 사무실로 받아서 사무실에서 받아오든. 그럼 그런 인력사무소를 찾으려면은 뭐 딱히 방법은 없고 그냥 뒤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지,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동네가 제일 좋아 사실. 보통 우리도 인력사무소 할 때는 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쩔 때는 그냥 근처에서 수배할 때가 많아. 너무 먼 경우가 있거든. 우리가 쓰는 인력사무소랑 거리가 먼 경우에는 동네에서 부르는 것도 종종 많이. 그냥 그 현장 근처에서. 그치. 위험하고 그럴 때는 많이 없어요? 위험하지. 아니 아무래도 현장이 이제 쓰레기 더미도 많고 못 같은 것도 있고 안전 장구는 다 갖춘 거야 돼. 완전화 같은 거 신고 안전화 신고 바지나 뭐 이런 것도 좀. 장갑 같은 거. 그치. 지금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? 지금이 나요? 아 일이 이게 훨씬 낫지. 일단은 거리 같은 부분도 그렇고 성취감이라고 사람들과 일한다는 거 약간 그런 그치. 부분이나 CG 하면 또 계속 컴퓨터에서만 하니까 그치. 요즘에 해서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유튜브는 계속 할 텐데 사실 유튜브만 해서는 사실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. 저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일상 같은 거 찍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쉬면서 전업 유튜버를 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집에 있으면 내가 찍을 게 없잖아요, 사실.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버다. 그러면은 집에서 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만들어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어쨌든 만약 회사를 뭐 그만두든 아니든 일단 지금 회사는 다니긴 할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만뒀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딱히 뭐 기술 있는 거는 뭐 애니메이션 만들던 거밖에 없으니까 뭘 해야 되나. 그렇다고 막 나이 막 40대에서 무슨 뭐 바리스타를 따서 카페 뭐 알바를 하고 그러긴 안 뽑아줄 거 아니에요. 그때 돼서는 경력이 없는데 40에 바리스타 신입이 오면 사실 누가 뽑아주겠어요. 카페들 매니저들도 40이 안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. 내 시간을 팔아서 네, 그치 딱 그거지. 버는 거는 딱 그거지. 한계가 있어. 그러니까요.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한번 벗어나는. 항상 새로운 시도 발전해야 돼. 발전. 고여 있으면 거기서 끝인 거야. 나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항상 요즘 인생이 스펙타클하잖아. 그치. 나는 그 용기가 사실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이 이제 뭐 이것저것 잘 하니까 나름의 믿음은 있었어요. 그냥 저 형은 뭐라도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보면서 되게 나는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. 왜냐면 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직업 바꾸고 옛날에 뭐 타투이스도 했었잖아. 그것도 진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공장 하다가 또 그 공장 줄이니까 또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또 인테리어 하다가 또 이렇게 회사 차려서 하고 이런 게 난 진짜 이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일을 했어. 다른 일을 바꿨어. 완전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. 애니메이션 하면서 배웠던 그림이나 딱 봤을 때 뷰 같은 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. 상상이 가는 거지. 아 이거는 뭐 여기에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상상이 되는 거야. 조금 더 구체적으로. 공장 하면서
거래처 관리 같은 거 했잖아요. 위에 이제 브랜드에 이제 높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나 밑에 하청 공장들 가서 그런 사람들 다루는 거나 그걸 해보니까 인테리어 하면서도 똑같잖아. 방식은 클라이언트랑 얘기하고 조율하는 방법. 그러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야. 결국에 지금에 와서 이 일을 이제 내가 평생 할 일이야. 맘먹은 건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하면서 또 뭔가 더 나를 윤택하게 우리 가정이나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. 근데 그렇더라고. 저는 불안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에 다닙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.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하는데 참 많이 어렵네요. 저는 오늘 만남으로 인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.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남겠다 같은 감정들이 마구 솟구치더라고요. 사실 이런 자극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수도 있겠지만 나랑 약간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메일로 많이 들려주세요.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터뷰도 지속적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요즘 인터뷰 콘텐츠들을 보면 대부분이 많이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, 돈을 많이 번 분들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그런 사연이나 인터뷰도 대환영이지만 일상 속에서 얻게 된 작은 성공이나 경험담,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. 짧은 사연이나 경험담은 제가 묶어서 소개해드리고 긴 이야기는 오늘 영상처럼 인터뷰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모두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어디에 계시던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